예, 요것만 그냥 나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화면 멈춰야 되네. 이게 남부네. 아, 오늘 한 게 이제 기후변화와 남핵남용 해가지고, 제가 뭐 책으로 펴낸고 해가지고, 작년 이맘때쯤 나왔죠. 1년 동안 거기에 관한 내용을 이제 좀 압축을 해가지고, 예, 책을 또 안 읽어보신 분들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기후변화 남핵남용이라, 남핵을 이제 남용한다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 이야기할 때 남핵 남용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처음에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런 말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었는데, 지난 70년 동안. 뭐, 제가 요만한 처음이라더라고요. 그래서 하니까 또 스물, 좀 1년쯤 지났는데, 그리고 그 밖에 뭐 제가 뭐 어린 물고기를 잡지 말자. 아, 어린 물고기 많이 잡아도 된다. 우리가 뭐, 그뭐 산란기 뭐 거먹이 하는 거, 그거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정말 한마디 하면은,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뭐 제가 처음 한 이야기라고, 뭐 한마디 하고 다 처음 했는데, 왜 그렇게 되었나 생각해 보니까, 뭐 다른 분야도 뭐 그런 경향이 있지만, 특히 수산 분야는, 그, 굉장히 동질적이에요. 왜 동질적이 될 수밖에 없냐면은, 그, 선배라고 함부로 반박을 못하고, 또 스승이라고 또 반박을 못하고, 그래, 뭐, 특히 뭐, 국립수산과학원이 또 공무원 조직이니까, 거기도 뭐, 그 서열이 있잖아요. 이게 체제가 있으니까, 밑에 사람이, 연구사는 연구관한테 뭐, 반박을 못하고, 연구관은 뭐, 부장한테 반박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쭉 그리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뭐, 아니라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뭐, 이 사회도 발전한 건데, 아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한마디 하면 그게 70년 동안 그대로 뭐, 굴러가는 거죠. 옳은 걸로.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이렇게 된 것도 아마,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학부는 이제 서울대 해양학과 나왔잖아요. 그래 또 부산 수산대를 왔거든요. 그 부산 수산대 뭐 지금 부경대인데 뭐 별로 교류가 별로 없잖아요. 물론 어차피 간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좀뭐 부산 수산대 가서도 선배가 뭐 직접 선배가 없으니까 뭐 서울대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이야기를 하고 아닌 건 아니다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제 스승의 관계로 묶이거나 또 스승 관계로 묶여 있었다면 부산 수산대에 있으면서 그렇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거는 힘들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좀 요인도 있어가지고 제가 뭐 또 성격도 또 좀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편이라 가지고 하는데, 뭐 요즘 뭐 말을 너무 직설적으로 한다고 너무 빨리 나간다고 뭐 뒤에서 뭐라 하는데, 뭐 저 오래 살 것도 아닌데 뭐 할 말은 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뭐 제가 뭐 하는데 뭐 우리나라 수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 화살표가 다음 엔터 치면 요거는 이제 요즘 제가 처음 한 게 또 감측 사업을 제가 이거 수능 엉터리다 제가 감측 사업이라고 들어보실 거예요. 뭐 예상 구조조정 사업이라 가지고 90년대 말부터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 그 뭐냐, 요 논리는 뭐냐면은, 어선 세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잡으니까, 적정 의획 노력량에 비해서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우리나라 수산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 배수를 줄여야 된다. 의획 노력량을 줄여야 된다 해가지고,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죠. 그러니까, 유엔 해양법 발효되고 나서 또, 그물에 또 해양수산부가 생겼잖아요. 해양수산부가 생겨, 해양수산부 또 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뭐 하는 척은 해야 되니까, 신생 그 부처가 돼가지고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요 남핵 신화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항상 뭐, 어선이 너무 많이 잡는다는 이야기를, 우리 국민들 99%를 먹고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지금 순환 자원이 고갈된다. 그리고 또 옛날에는 무슨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요즘은 안 잡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 여론도 형성이 돼 있고, 그래가지고 감축 사업이라는 걸 시작하죠. 97년인가 시작돼가지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돈도 많이 들어 배수를 줄이고 있는데, 저는 아니라겠죠. 남의 아니다. 그리고 고기 더 잡으려면 배를 더 늘려야지 왜 줄이냐고.
또 이야기하는 또 대한민국에서 체험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의 이제 감책 사업을 제가 역사를 한번 그대로 보여주시고, 일본 자료입니다. 일본에서, 어, 그, 일본의 1970년대부터 감책 사업이라는 거, 우리나라보다 한 40년, 20년, 30년 앞서서 시작한 거죠. 이 이서업이라고 했는데, 이서는 뭐냐면 일본에서 봤을 때 서쪽이죠, 그죠? 일본에 봤을 때 서쪽인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그 옛날 1905년쯤에 이제 유럽에서 트롤 웃음을 일본에서 도입하거든요. 트롤, 동력을 쓰는 어선이죠. 유럽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시험 조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 거기 뭐 트롤 웃음은 이제 동력이 있으니까 끌어당기잖아요. 배도 굉장히 크고 당시 봤을 때는 그때 일본의 그 전통적인 니나노선보다 배도 크고 어의 효용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많이 잡거든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너무 많이 잡으니까 그 연안어선들하고 연안어선들 우리는 뭐 잡냐 이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일본 정부에서는 그 분쟁 조정이 필요하니까 요 트롤선들은 연안으로는 오지 마라. 일본 구역을 분리한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일본에서 서쪽으로 동경 130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쪽으로만 가서 잡아라. 그건 뭐냐면 서쪽은 이제 항해하고 동중국해를 말하죠. 예, 그쪽을 이제 이서업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원양업 비슷한 거죠. 그쪽은 잡고 요 130도를 기준으로 하고 동쪽은 이제 일본 연안어선들이 이제 잡을 수 있도록 이제 놔둔 거죠. 그렇게 구분을 했죠. 동경 130도를 기준으로. 예, 그랬는데, 그래, 거기 지금 100년 지났는데도 그대로 좀 남아있어요. 여기 그대로 구역이요. 130도에서 뭐 127도, 128도 바뀌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서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20세기 초부터 이제 일본에서도 너무 많이 잡는 것 같으니까 이 남에게 일어나지 않느냐. 1930년도에서도 뭐 보고서가 나오고, 1950년도 이때도 또 뭐 보고가 나오고, 1970년도에도 또 보고가 나오고, 여러 번 그 나가사키에 있는 이제 수해구 연구소라는 데인데, 문화치모 뭐 수해수산연구소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래 보더라고 또 아사히 신문 같은 데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를 해가지고 어족 저항이 좀 줄어들고 있다.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어, 그래, 그런 이제 진단 끝에 70년도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감책 사업을 시작하죠. 그래서, 요 그림에 보시는 거 보면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한 거 있죠. 요게 이제, 주황색으로 표현한 게 쉽게 말하면 어선수의 의학 노력량이라고 하죠. 배 척수를 줄이는 거예요. 배 척수나 규모를 줄여가지고, 지금대 보면 확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감책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렇게, 그래, 꾸준히 배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계속, 여기, 거의 지금 0에 가까울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이제 어획량이죠. 1년 동안 이제 몇 톤이나 잡았느냐. 그리고 이제 배수가 줄어들니까 이제 어획량도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요 이제 어획 노력량으로 나눈 걸 이제 우리가 CPU 또는 단위 노력당 어획량, 영어로는 또 캐치 퍼 유니트 에포트 해가지고 그런 이제 용어를 쓰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제 전통적으로 대부분 수산학교 보면 이거는 이제 수산 자원량이라고 하는 거죠. 물고기가 많으면 CPU가 많아지고, 물고기가 줄어들면은 이제 CPU가 줄어든다. 이제 수산 자원량의 지표로 보는 거죠. 지표를 그러면 이제 일본 정부가 세웠던 거는, 일본 정부나 수산학교를 예측했던 거는 이렇게 의획 노동량을 줄이면은 물고기가 이제 재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물고기 더 많아질 것이고, 그 말은 뭐냐면 CPU가 증가할 거라 봤다 이 말이죠. CPU가 단위노릇당 의획이 증가할 거라 봤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단위노릇당은 거의 일정하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단위노릇당 의획이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뭐냐? 첫 번째, 감축 사업이 효과가 전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은 배수를 줄여도 오히려 수산자원이 줄어들고 있네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아무튼 여러 가지 줄어든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어선들이 중국 어선들이 같이 경쟁을 해야 되고, 또 70년대 오일 쇼크 그 수기 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이 있어 가지고 뭐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대로 가가 지금 일본 이스라엘이랑 그 소멸했습니다. 소멸 그죠? 소멸했다고. 뭐 다른 거는 자세히 이야기하더라고. 우리나라가 이 과정을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똑같아요, 지금 패턴이. 지금 우리나라가 내일 중간쯤 와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 와 있는데. 앞으로 감축 사업 이런 식으로 이 순환대로 계속하면은 우리나라 잡는 어업 자체가
없어진다. 어, 없어진다. 뻔한 이야기거든요. 불을 보듯이 뻔한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보시면은 어가수가 줄어들고, 어촌이 소멸해가고 있고, 젊은 사람들 배 안 잡고, 고기 잡으러 안 갑니다. 지금 그 선장하시는 분들, 어선어에서는 평균 나이가 70 넘어요. 70 넘은 분들이 선장하고 젊은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의행량도, 다이노믹 의행도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다음에 어가소득이 줄어들고, 평균 어가소득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수산업 자체가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지난 30년 정책을 한번 보고 뭐가 잘못됐는가, 원인이 뭔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되잖아요. 보는데, 그냥 그 공무원들 해양수산부의 간성, 옛날 했던 그대로 하다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려면 감시사업 더 해야 된다. 업 규제 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더 빨리 망하게 하려고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빨리 망하게 하려고. 지금도 힘든데. 감시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요 수산업을 다시 살리려면은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면 요 남의 신화부터 깨야겠구나. 남의 신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주요는 남의 신화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근거가 없고 신하고 엉터리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그래서 제가 그 남의 신화 요걸 깨는 데는 복잡한 이론이 필요 없어요. 왜? 너무 뻔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뻔한 이야기 때문에 그림 한 장이면 그냥 설명이 다 끝나요. 단박에 끝나요. 그림 한 장이면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97년도 그때문에 시작한 감자에서 TAC, 총허용 어양량 제도라고 하는데, Total Allowable Catch. 너무 많이 잡으니까 이제 할당량을 정해가지고, 요만치만 잡으라 하는 게거든요. 그 TAC란 걸 97년도 배우고 있는데, 처음에 고등어부터 시작이죠. 고등어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로징어도 하고, 최근 멸치, 꽃게, 참조개, 상업종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자, TLC를 왜 시작했느냐? 우리나라에서. 제가 그때 2000대 와가지고 일본 그 관련 학자들, 공무원들 같이 만나봤잖아요. 교류기회가 있어서. 왜 고등어 이런 거, 오징어 이런 걸 TLC를 하냐고. 해유성 어종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해유성 어종을 어떻게 하냐고. 중국도 돌아가고, 러시아도 가고 하는 종을, 또 작은, 스몰 펠레지 소형 어류인데 굉장히 그 생산량이 많고, 아무리 잡아도 안 없어지는 어종인데, 왜 이런 어종을 총허용이 하니까, 일본 솔직히 이야기하더라도 미국 하는 거 따라하는 기라 우리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일본 하는 거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하는 거 따라하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시작은 그렇게 됐어요. 그럼 핑계는 이제 수산 자원 보호를 하니, 선진국의 수산 자원 관리를 하니, 그리고 또 일부 대학 교수들이나 또 연구자들이 이제 TLC는 선진국 최첨단을 달리는 뭐, 첨단 그 수산 관리 기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일반 사람들 공무원들이 합니까? 따라 들어야죠.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좋은 수산 자원 관리 제도라고 최첨단이라고 이걸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장님, 이런 엉터리도 없다. 어? 애국에 있는 거 그다지 뺏겨서 하는데, 애국하고 우리나라는 실정이 거꾸로인데, 반대인데,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뺏겨가지고, 그러니까 지난 70년 동안 우리나라 수산 정책 이런 거 다 외국에 일본 하는 거 뺏기고 미국 하는 거 뺏기고 뺏길 줄 알았지,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했을 때 적용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지, 어떻게 또 균형을 시켜 우리가 받아들였는지 아무 고민도 안 해보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문장에 TAC 문제점 해가지고 고등어, 정갱이, 정어리, 꽃게, 오징어, 도루묵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루묵 하나, 갈치, 참조기, 삼치 이런 어종이, 삼치는 안 할 거예요. 멸치는 하고 있는데, 해유성어거든요, 해유성어죠. 이거 뭐냐면, 국경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 돌아다니고 하는데, 그 동아시아는 이제 그 사이가 안 좋잖아요. 중국, 일본도 사이가 안 좋고, 러시아 하고 일본도 영해 그 영토 문제 있잖아요. 옛날 사할린 그쪽에 문제가 있고, 또 우리나라하고 또 일본도 동해 독도 문제로 이라고, 그다음에 또 중국과 일본도 이 때문에 그 국제 공동기구가 없어요. 공동기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모범으로 삼는 이제 북해인데, 노르트시 유럽에 ICS 해가지고 전통적인 이제 수산항이 탄생한 곳인데, 거기는 이제 관리가 잘 돼 있어요. 거기는 이제 20개국 정도 나라가, 연안 국가들이, 프랑스, 독일, 뭐, 영국, 뭐, 옛날 유럽 강대국들이죠. 거기서 이제 20세기 초에 ICS를 결성해가지고, 거기는 강력한 국제기구가 있어요. 그 유럽연합, 또 유럽지평위원회, 이실 해가지고, 유러피안 커미션 해가지고, 거기서는 ICS는 수상연구기관에서 근무를 하면은 강력하게 다 요걸, 그 북해, 또 요즘 발트해까지, 또 지중해까지 국가별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초국가적인, 초국가적인 그 국제기구가 있어가지고, 그걸 공동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동아시아는. 공동기구가 없습니다. 강제기구가. 다 따라하고 있어요. 따라하고 있고, 업협상도 한국, 중국 1대1로 하고, 또 한국, 일본 1대1로 하고, 중국, 일본 1대1로 하지, 세 나라 같이 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 따로따로 놀고 있는데, 이 해외성 의존을 내서 우리나라만 이제 THC한다고, 중국은 하지도 않고, 일본도 몇 종 안 하다가, 일본은 뒤에서 학대를 안 하고 있어요. 뭐, 업에도 반발을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제일 모범적으로 학대를 하면서, 그 THC 학대 의존, 대상 의존이 뭐,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국제시장기구라니 뭐 저 어디고 OECD 이런 데서 수산자원 관리 잘한다고 칭찬을 받고 있어요. 칭찬 미국이나 수산학자들한테. 그 칭찬 받으면 좋은가? 어.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실정에 대해서 뭘 알아요? 제가 한번 TNC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한번 뭐 가득 보여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많이 한번 꽃게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막 다른 것 조금 막 똑같은 마찬 얼마나 한심한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항해 국가별 꽃게인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아마 만 톤, 2만 톤 잡고 있습니다. 탕에. 근데 중국은 우리보다 10배, 20배 많이 잡고 있어요. 꽃게. 우리나라에서 꽃게 요, 지금 항해 면적을 생각해보면, 자, 항해가 면적은 뭐 중국이 반 가지고 하고 1이라면 우리나라도 1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남북한 나뉘으니까 우리나라가 0.5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의 절반은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항해 그 면적을 보시면 북한은 항해 면적이 별로 안 돼요. 우리나라가 대부분 더 많습니다. 밑에 저 제주도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의 중국하고 우리나라 거의 면적이 같아요. 중국의 0.8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은 하는데 중국의 반은 잡아야 되지 않나. 아무리 못 잡아도. 근데 지금 이게 뭐, 이래가지고 TAC 한다고 오케이, 국경이 있어요. 이거 수에 있다가 뭐 중간에 갔다가 중국 쪽으로 갈 수 있고 우리나라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꽃게 많이 잡는다고 뭐 거먹이 정하고 금지체장 정하고 거기다 TAC까지 해가지고 못 잡게 하고 있어요. 중국은 우리보다 10배 이상 많이 잡고 있는데 이게 무슨 그럼 뭐죠? 저 어려운 말씀을 했어요. 이런 엉터리 정책을 펴고 이거 퇴직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있어요. 지금 몇 년 전부터. 이런 엉터리가 어딨냐고 해도 뭐 10년 전부터 뭐 정책 보고서 해가지고 쭉 밀고 왔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둘 수 없대요. 계속 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KMI에 계시면 아시겠죠. 정부 정책이라는 게 한번 시작하면은 중간에 그만두기 힘들어요. TAC 한번 시작하면 계속 관성에 따라서 대상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고 의미를 확대하면서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그 브레이크 걸 사람 다른 나라 하루 걸려도 안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한 번 시작된 거는. 그래, 뭐, 요, 꽃게까지 남해 간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뭐, 학자란 사람들, 그러면 제가 하는 거 중국 통계가 엉터리가 아니야. 이런 이야기 해요. 중국 통계가, 꽃게 통계가. 그래? 그럼 제가 이제, 빨간 책이 이제 미국 최사빅만인데 전 세계에서 꽃게 인구 제일 많이 된 곳입니다. 제일 잘 돼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꽃게 자한량이 얼마인지 겨울에 그 형망이라든지 깔고를 검은색 조사 다 돼 있어요. 여기서도 제가 미국에 뭐 있었잖아요. 30년 전부터 TAC 할 거라고 너무 많이 잡지 않느냐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조사 다 했어요. 근데 40년 지났는데도 TAC를 안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chesapeake만에서는. 왜? 적정, 지에서 제시한 적정 의미보다 아래 잡고 있단 말이죠. 맨날 그 숫자가 나와요. 꽃게 숫자가 지나요. 쑥국고기 의미가 약 2억 마리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몇 프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정한 양의 기준 아래에 항상 지난 20년 동안 하였기 때문에 TAC 할 필요 없다.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얼마나 잡고 있느냐 그러면 여기서 남획을 안 하고 있다고 평가 안 돼서 차수밖에 또 꼽겠는데 우리나라 거의 종은 달라요. 도은 다른데 거의 같은
생태고 똑같습니다. 맛도 비슷한데 우리나라 게 더 맛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들 잡고 있는 게 단위 이제 면적당이거든요. 꽃게가 다리국 아니 면적당 잡았을 때, 자, 미국은 2.63 잡고 있고, 중국은 0.53, 한국은 0.1. 자,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26개 많이 잡고 있어요. 26배. 그럼 우리나라는 그러면 그 자한량이 얼마인지 조사를 했냐? 조사 안 했어요. 자한량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의획 사망률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남해 간다고 적당히 보고서 내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어요. 중국은 우리보다 5배 많이 잡고 있잖아요. 5배 많이,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엉터리인가? 엉터리냐, 이 말이죠. 이게. 자, 미국과 비교해봐도, 미국보다, 미국은 중국보다 5배 많이 잡고 있잖아요. 저게 엉터리가 아니야, 이 말이야, 중국 통계가. 오히려 미국에 비하면은, 몰라, 뭐 생태적인 차이가 있는지 많이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남핵이랑 잘못된 신화에 빠져가지고, 뭐 조금 많이 잡으면 했다는 게,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게, 꽃게를 예로 듭니다. 그래서 꽃게, TNC 없애라. 또, 금어기도 없애고, 다 없애가지고, 우리나라 잡게 이제, 저 연평도 가봤어요. 중국은 마음대로 잡고 있는데 중국 우선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못 잡고 있어요. TNC 한다 해가지고. 응? 그리고 요 꽃게를 여름에 팔면 성수기 팔면 제일 좋은데 여름에 또 무슨 산란기인데 산란기 또뭐 알봉한다고 거미를 정해서 못 잡게 하고 정책이 그냥 꽃게 자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망하게 못 살게 해가지고 그런 정책만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행남용 해야 제가 이제 뭐 설명드렸는데 또 이제 남행남용에 제가 이제 그 일반 뭐 수산과학원이나 또 교수님들도 있고 뭐 여러분들 뭐 수산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꾸 남에게 연락길래 그래 우리가 반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칼포프의 반증 가게. 그래서 야 그럼 남획 일어난 종 딱 한 종만 들어가지고 남획 때문에 뭐 자한이 수산량이 줄어들거나 밀종한가 한 종만 딱 들어버려. 두 장 들어보라. 한 종만 딱 들어봐. 한번 따져보자고 하고 다 대답을 안 해요. 뭐 하고 답을 안 하는데 이제 용감한 사람이 나오다. 젊은 게 이제 맹태 남해야겠다고. 노가리 많이 잡아가지고. 뭐, 지금도 그래 하잖아요. 뭐. 지금도 수상가고 은장이면 노가리 많이 잡았다고 제가 책도 펴내고 칼럼을 3년 동안 썼는데도 뭐, 아직도 노가리 많이 잡아가지고 맹태가 줄어들었다고 아직도 빡빡 울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그림 한번 뭐 어려운 거 필요 없어요. 그림 요 한 장이면 끝납니다. 보면 요 그림에서 이제 자, 여기 북한 어획량이죠. 맹태, 그죠? 원산만에서 주로 잡았는데, 많이 잡을 때는 180만 톤까지 잡았어요. 쭉 줄도. 지금은 이제 90대 들어와 거의 안 잡히는데, 어, 북한에서 180만 톤 잡았어요. 연간 180만. 지금 우리나라 연간 어획량이 한 90만 톤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연간 전체 어종의 두 배를 북한에서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에서 잡은 거는 뭐냐면은, 주로 겨울에 이제 원산만에 산란하러 오거든요. 어미들이 산란하러 가요. 그래서 북한이 여선 세력이 약하고 뭐 인프라도 안 돼 있지만은 바로 그 코앞에 원산만에 바로 앞에 서 잡으니까 뭐 좋은 배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그냥 거둬들이면 돼요. 그리고 1년 연중 잡는 게 아니고 한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월까지 산란기만 겨울에만 어미들이 그것도 살이 탁 차올라가지고 막 알벤 명태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몰려온다고요. 그래서 전해 내려오는, 들리는 소문으로는 맹태 너무 많이 잡혀있을 때는 그냥 양수리 펐대요. 물반, 맹태 반이니까 양수리 퍼가지고 이제 그냥 퍼담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잡았죠. 네, 그래서 이제 잡았는데, 그 나머지 나라들, 일본, 우리나라 해석인데, 일본은 북한 장군 세발이 피죠. 세발이 피는데, 어쨌든 간에 이들 좀 잡았다가 최근에 90도 들어 계속 줄어들었어요. 일본, 러시아, 한국 다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가지고. 그래서 요 줄어든 게 우리나라 주로 잡는 게 노가리거든요. 대부분 노가리라고 하는 미성어예요, 미성어. 미성어는 잡아가지고 줄어들었단 그래서 제가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 자, 그래서 많이 잡아서 없애서 다 줄어들었다죠. 그럼 북한에서 어미 맹태를 많이 잡아서 샀다면 검토해 볼 가치는 있어요. 검토해 볼 가치 있는데, 저 비교하면 화제 되는 소량의 노가리 좀 잡았다고 우리나라에서 맹태가 사라졌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럼 우리나라는 왜 그러면 노가리가 많이 잡히냐? 우리나라는 주 산란장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은산만에서 그 산란, 부화한 그 알이 부화를 해서 새끼들이 자라면서 우리나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연중 잡힙니다. 그 연중 잡았어요. 연중. 멀리 나가지고 그 어선들이. 그건 당연히 미성어가 많죠. 어미들은 주로 북쪽 산란장 쪽이고 우리는 산란장이 아니기 때문에 연중 노가리가 많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쪽 바다에서는 언제나 노가리가 많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뭐 마묵사지 하니까 더 많이 잡히고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 당연히 노가리 많이 잡힐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이제 원인과 결과관계 거꾸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구심도 들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명태 안 잡히니까 해녀가 그런 사람들이 아 노가리를 많이 잡아서 없어진 것 같다 이게 뭐 그 풍문이 들리니까 그걸 또 수상과학원 이런 데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게 학교 적산돼 가지고 그 이론으로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니다 하니까 그걸 바꾸기가 또 힘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니다 하면 제가 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죠. 그리고 어이구 줄어든 거 볼까요? 이쪽이 이제 일본 홋카이도인데 똑같이 90년대 줄어들었고 우리나라 동해 90년대 똑같이 들었죠. 똑같이 줄었는데 그러면 일본 홋카이도는 태평양 쪽입니다. 태평양 쪽. 태평양 쪽이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동해 쪽으로는 명태가 격리가 되어 있어요. 단절돼 가지고 일본 열도에 가려 가지고 일본 이제 홋카이도 쪽인데 여기서 똑같이 줄고 우리나라가 똑같이 줄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 이 말이죠. 우리나라 어선들이 저 홋카이도 이 태평양에서 너무 많이 잡아 그런 노가를 많이 잡아서 그런가? 물론 뭐 우리나라 은행을 쓴다는 가슴 잡긴 잡았어요. 똑같이 줄었단 말이죠. 그리고 일본은 노가리를 안 잡습니다. 일본은 왜 노가리를 안 잡냐면은 일본은 명태를 안 먹어요. 먹는 게 명태 알을 빼먹죠. 명태 알만. 명태는 그냥 수리미래 가지고 그냥 싼값에 팔아버리고 명태 알을 주로 잡아가지고 그 멘타이꼴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이제 명란 젓인데 그걸 이제 가고는 굉장히 인기 품목이거든요. 그 맛이 좋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을 뺀 명태를 잡기 위해서 어쩌냐면 나무 사이즈 굉장히 크게 했기 때문에 25cm 이상 25cm 이상 큰 물고 어미만 잡고로 되죠. 어미만 잡았어요. 일본에서도. 어미만 거의 잡았는데도 저렇게 줄어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저 거리가 떨어진 동해와 태평양 쪽에 동시에 줄어든 거는 기후변화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안 나온 가설로는. 그래서 저것만 봐도 명태 거의 엉터리랑 그 노가리 거의 가설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엉터리인가. 그러면 이제 그 뭐 명태 방류사 돼가지고 명태 살리기 위해 그런 거 들어보셨겠지만은 그 이제 하면서 사실은 2010년 뭐 그 무렵에 명태 살리 프로젝트 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나라 명태가 동해에서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해양수업에서 용역을 내가지고 조사를 시켰어요. 조사를 했는데 보려면은 그 수온 변화라든지 이런 거 보려면은 요 은산만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은산만을. 이쪽이 주로 명태 여기 대부분 사는 은산만을 봐야 돼. 은산만을 안 보고 요 고성 앞바다를 봐서 고성 앞바다. 고성 앞바다만 봤다고. 저 강원도 고성 있죠. 그 온도를 보니까 지난 한 30년 동안 온도 변화 거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요 고성인데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뭐 0.1도 조금 올랐나? 변화가 없어가지고 수온이 뭐 100m, 뭐 170, 200m 수심인데 거의 온도 변화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아 온도 변화는 기후 변화 관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 그렇게 보려면요 은산이나 함흥도 봐야겠는데 또 이제 모델 자료인데 왜 북한 자료가 없으니까 모델 자료 쓰는데 아, 모델 자료 어찌 믿냐 하는데 아 자료 없는 것보다는 모델 자료가 낫죠. 모델도 자료 동원해가지고 나오는데 뭐 북한 자료 측정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수원 자료 자체는 뭐 100% 완벽한 자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료 동안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서 은산만에서는 100m 수준 표층이 아닙니다. 100m 수준에서 약 4도 정도 올랐습니다. 4도. 자, 우리가 포층선을 지난 40m 동안 1도 올랐다 가지고 지금 막 전식이 난리치고 있잖아요. 어? 1.5도 해가지고 1.5도 올라가면 뭐 재앙이 온다 이러는데 포층 수온이 포층수는 온도가 이제 많이 변동하는 곳인데 요 100m 수층은 온도 변화가 1년에 0.1도도 안 돼. 거의 일정한 곳인데 여기서 4도 올랐다 이 말이죠. 4도가 천지개벽을 한 거죠. 이게 어떻게 이제 멘트가 여기 산란하러 올 수 있겠어요. 명태, 함흥, 원산에. 그죠?
뭐, 제가 요거 뭐, 또 요거 못 믿으면 또 뭐, 작년에 재작년에 그 서울대 조양기 교수가 또 모델 돌리가 똑같은 결과예요, 요거하고. 제가 저는 뭐, 재수삼을 시켜가지고 요, 구했는데, 거기다 뭐, 이 모델이나 저 모델이나 뭐, 똑같은 결과 나와요. 응? 똑같은,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은산에서 수온이 올랐다, 이 말이죠. 북한 쪽에서. 요 모든 모델 돌리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수온이 올랐다고. 이것만 봐도, 형태가 사라진 게 남의 게 아니다. 형태. 그다음에 그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게 뭐 참족인데, 참족은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참족 이것도 뭐, 지금 참족이 옛날보다 지금 중국은 한 40배 많이 잡고 있어요. 그, 그분이 많이 참족인데, 그것만 국제적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남해이 된 종이라고. 항해에서 남해이 된 종, 대표종 하면 막, 캐나다 저, 뭐, 그 수산 연구자들 그 유명한 데 있는데, 항해 뭐, 참족이 남해됐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어, 옛날에는 몇십 년 전까지 우리나라 더 많이 잡았는데, 지금은 중국이 더 많이 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 40배 많이 잡고 있어요, 지금. 40배. 지금은 뭐 남의 땐지 모르지만, 아, 중국이 많이 잡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나라 남해만 했다고, 그렇게 이제 어민들을 이제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죠. 하고.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은 이제 기후변화에 민감한 어종인데, 어,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 어종이 있는데, 기후변화에 민감한 어종들이 있습니다. 뭐, 말지치라든지, 예를 들면 문제는 정글인데, 약 뭐, 이때 뭐 120만, 100만 톤 넘게 잡혔죠, 그죠? 정어리가. 이때도 이제 80년대 굉장히 많이 잡혔는데 20만 톤인데, 실제로는 더 잡을 수 있었는데, 이거 뭐 못 잡게 이래 뭐 준비가 안 되니 많이 못 잡는데, 일본에서는 수영 같은 잡아서 한 60년 죽이고, 말지치도 이렇게 확 잡혔다가 이제 80년도에 지금 안 잡히고 하는데, 대구도 옛날에 잡혔다가 한때 안 잡혔어요. 그러다 최근에 지금은 대구 잘 잡히고 있습니다. 산신도 안 잡혔다가. 청하고 대구가 똑같은데, 요거 이제 기후변화인데, 기후변화 민감한 어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어종들. 그래서, 그 기후변화 우리나라에 이제 어떻게 하냐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걸 보면은, 어, 그 민감한 거 보면 이제 냉수성 어종이라 해가지고, 냉수성 어종은 우리나라가 바다가 서식지 남방 한계입니다. 남방 한계.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명태인데, 명태하면 뭐 우리나라 명태만 보고 있더라고. 근데 명태 전체 세계 서식지를 보면 요 알래스카까지, 베링이 알래스카, 캘리포니아까지, 캐나다 있죠. 여기까지 쭉 분포를 하는데, 주로 많이 잡히는 게 베링에서 많이 잡히죠. 잡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 바다는 명태 서식지에서 보면은 최남단이자 최서단이다. 제일 끄트머리에 가장자리에 있어요. 이 말이 가장자리에.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떤 기후변화, 환경변화에 따라서 요 서식지가 조금 수축만 돼도 북쪽으로 우리나라는 그냥 바다에서 명태 씨가 말린 것처럼 보는 거예요.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그리고 조금 이제 남쪽 내려오면 이제 명태가 많이 잡히게 되는 거죠. 요 위치를 보면 우리나라가 이게 경계에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명태가 이렇고요. 똑같이 이제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대구도 똑같아요. 대구는 이제 아까 명태와 달리 서해까지, 항해까지 들어오는데 똑같아요. 우리나라 서남단 경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 항해 쪽에 가면은 거기가 경계이기 때문에 외대구로 해가지고 대구가 작습니다. 살아가기가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성숙을 빨리 해버리고 자라기는 천천히 자라고 성숙은 빨리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외대구, 조그만 대구로 하는데 뭐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대구가 아까 기후변화에 민감한 게 우리나라가 남방, 서방 그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에 대구가 민감하다면 또 청어도 마찬가지예요. 청어도 한 많이 잡힌 20년 넘어가는데 대구와 같이 잡아요. 똑같이 청어도 우리나라가 남방 한계고 청어는 이제 북구로 연결돼가지고 유럽 쪽에서도 많이 잡혀요. 비슷한 어종들이 많이 진화가 돼가지고 청어는 아주 유명한 어종인데 청어 지금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저 기장 쪽에 가면은 그뭐 솔칠해가지고 쩍기다시로 보면 그 횟집 가면 자세히 보면 그 멸치가 아니고 청어 말입니다. 또 청어 새끼 그것도 못 잡게 또 수산자원 보호한다고 또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좀, 좀 하지 말아야 해도 또 하고 있더라고요. 또 청어 가지고 그 작년 기다리고 그 청어인 줄 알고 정현이가 나타났는데 청어인 줄 알고 막 금지치랑 위반인 줄 알고 다 바다에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마사만 오염시키고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청어가
기후변화에 민감한 어종입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북방 한계에 있는 어종이 아열대 어종인데 대표적으로 참족이죠. 참족이는 이제 남중국해부터 항해, 동경 한기까지 하고 일본까지 가는데 우리나라가 북방 한계입니다. 이게 북방 한계. 북방 한계이기 때문에 한때는 인평도까지 갔다가 옛날 인평도 많이 잡죠. 지금은 이제 수도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그중에 뭐 명태만큼 심하지 않지만 이것도 기후 변화에 따라서 한 15년 주기로 많이 잡혔다 안 잡혔다 하는 어종입니다. 참족이. 그다음에 갈치도 보면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 다 잡히는데 여쭤봐도 우리나라 북방 한계죠 이쪽이.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바다에서는 갈치가 안 잡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서식지가 올라가면 이제 아까 뭐 갈치, 민어, 뭐 또 이런 거 이제 주기가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주기가 있다, 많이 잡혔다, 안 잡혔다 그죠? 우리나라 북방 한계입니다. 어느 정은. 말지치 마찬가지 똑같이 북방 한계입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지금도 독도에서는 좀 잡혀요. 독도에서 스지만 날 타고 프로시에로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잡힌데 어찌든 우리나라 북방 한계이기 때문에 지난 1900년대 들으면서 위에는 물이 따뜻해지지만 아래쪽에서는 물이 차가워졌어요. 차가워져가지고 요 말지는 아열대이기 때문에 수축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요 도쿄 앞바다, 뭐 후쿠시마 이쪽이죠. 이쪽에도 말지치가 거의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말지치도 안 잡히니까 뭐 저인망이 많이 잡아서 뭐 남의 했다는데 어림없는 소리 저도 뭐 그 논문도 내고 했어요. 의회하고 전혀 관계 없다. 기후변화 때문에 서식지가 남쪽으로 수축되었기 때문에 했던 거 자세한 건 뭐 책에 나오니까. 근데 요즘 이제 올해부터 이제 정어리가 막 들어오죠. 정어리가. 정어리가 아열대정입니다. 호주까지 분포를 하는데 이제 아열대정이 산란장 중에 일본 연안 쪽에 있어요. 우리나라 들어온 일본 연안 쪽에 앵둘러 가면서 산란장이 있는데 뭐 이쪽에 있는데 이들이 이제 어, 보통 때는 우리나라까지 못 오다가 이제 폭발하면 이제 한경도까지 올라가죠. 1940년대 제법 잡았던 한경북도입니다. 한경북도. 한경도, 원성 앞바다. 그래서 1940년대, 40년대 얼마나 많이 잡았던지, 당시 전 세계에서 정어리 어획고 1위 나라가 조선이었죠, 조선. 많이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1940년대 들어가지고 이제 갑자기 안 잡히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잡은 정어리를 가지고 뭐, 비료도 만들고, 그다음 하약도 만들고, 그걸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비행기 기름을 썼어요. 비행기 기름을. 군수물자로 썼다고요. 근데 사진도 안 잡히니까, 일본이 이제 그 정의를 뭐냐면은 일망치라거든요. 일망치. 일본을 망하게 한 곡이라 가지고 정의 때문에 망했다 그런 이야기 있어요. 태평양에 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정의가 40도 갔더라고 갑자기 안 잡혀져 가지고 정의가 안 잡혔더니 했는데 지금 정의가 작년부터 이제 거의 한 2010년도 조금씩 증가를 해왔어요. 증가 왔다가 작년에 확 들어가지고 이제 마산만에 이렇게 뭐 난리가 나고 올해는 지금 뭐 작년보다 한 10배 정도 좀 더 많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어쨌든 정어리도, 우리나라가 북방 한계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근데 다 이 북방, 서방 한계만 있는 게 아니고 중간 어종도 있어요. 중간 어종도. 이런 어종은 호동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가, 경계에 있는 게 아니고, 위에 뭐, 러시아, 위에 뭐, 그 베링해까지 가잖아요. 그죠? 남쪽으로 이제 밑에까지 가고, 호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은 있을지라도 꾸준히 많이 잡히는 어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등어는 우리나라에서 명태나 말지처럼 확 사라지고 하나 타고 이러진 않는다 이 말이죠. 꾸준히 많이 잡히는 어종 고등어 그죠? 또뭐 멸치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많이 잡히는 어종. 멸치 지금 안 잡힌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계절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는 거지. 멸치는 뭐 몇백만 톤 잡아도 되는데 뭐 경제성이 없으니까 안 잡혔겠죠. 올해 지금 멸치가 많이 안 잡힐 겁니다. 워낙 저거리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리 영항에서 잡는데 멸치도 또 퇴시하고 있어요. 살오징어, 오징어 지금 말이 많은데 오징어 지금 뭐 안 잡히고 하니까 오징어 자주 기후변화 때문에 절시가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봤자 동해 쪽 막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꾸준히 잡히는데 옛날보다 많이 안 잡힐 겁니다. 그래도 명태처럼 아예 안 잡히고 이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산란장은 그대로 동중국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많이 안 잡히겠지만은, 그래도 꾸준히는 잡힐 겁니다. 예, 4월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고등어입니까? 오징어? 음. 보면 이제 사라진 순수만 봐도 제일 남쪽에 있는 대만에서 제일 먼저 어입고 주로 들었고, 대만.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 반토막이 났죠. 일본에 많이 잡히다. 일본에 안 잡히고, 이제 우리나라가 안 잡히고, 현재 러시아에서 많이 잡히고 있다더라고요. 그다음에 북한에서 좀 이제 북한에서 많이 잡히고 있죠, 지금. 북한에서 많이 잡히니까 중국에서 이불을 내고 이제 들어가는데, 요즘 뭐 쓰여지는 그 인공위성 사진인데, 지난 한 10년 동안 그 중국 어선들이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오징어를 많이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수산 연구자들, 또 KMI에 계신 분들, 국수수산가 만난 사람마다 어민들도 같이 그러더라고요. 중국에서 많이 잡아가지고 우리나라 오징어 안 잡히는 기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30년 동안. 아, 그, 그럼, 물 보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 뭐, 수사가, 뭐, 연구사부터 저 부장까지 다 그 철도 책임져야겠다. 어민들도 그리 먹고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 한번 가져와 보라. 그러면 저 중국이 들어간 이버 숫자하고 어선수하고 한번 우리나라 저 동해 어역과 한번 내가 분석해보고 뭐 자료가 조금 있더라고요. 암벽한 전환을 보니까 상관관계 딱 내면 상관관계 빵 나오더라고요. 0. 0은 0.01인가 나오더라고요. 상관관계. 이게 무슨 과학이냐고. 아무리 당신들이 그리 내피시려고 생각해도 자료가 뒷받침이 해줘야 되는데 이 가지고 무슨 그래도 아니라고 막 우기 잡고 하더만은 올해는 찾아왔다더라고요. 올해 찾아와가지고는 자기들 잘못한 것 같더라고. 왜냐면 작년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도 코로나도 있지만 북한에서 이불을 워낙 또막 뻥피기를 불러가지고 이불이요. 중국 어선들이 뭐 거의 저봐 거의 빵치기 작년에. 빵치기보다 더 많이 잡혀야 되잖아요. 그러고 그 이론에 따르면은 그 가설에 따르면 올해 더 안 잡혔는데 올해 와가지고 중국 어선 지금 조업을 안 해요. 저 북한에서 안 하는데 안 잡힌다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 예측하기 맞으니까 와서 그래서 수긍하고 다행입니다. 제 수상각은 이런데 수긍 안 해요. 딱 우기는데 계속 그래서 저도 KMI분 와가지고 수긍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상각은 일단 그 국가기관이 돼서 그런가 딱 우기거나 아니면 쫙 따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따무고 있어요. 명태도 마찬가지고 사로지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건데 알기 전에 뭐 예측력이 있고 이게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왜 자꾸 설령 그리 믿고 있더라도 분수를 한번 해보고 숫자를 한번 통계를 해보든지 해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내피시를 가지고 그걸 뭐 하여튼 내피시로 수사문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썼습니다. 작년인가 뭐 국제신문에 썼는데 글자가 안 보이는데 어? 오징어에 대해 썼어요. 뭐 이런 한심한 이야기 하고 있다고 작년에 뭐 글도 쓰고 이랬는데 자료도 없으면서 그냥 내피시로 뜯으니까 저거리가 마찬가지 작년에 그죠? 이런 거 뭐. 그래서 이제 뭐 기후변화 하면 우리나라 이제 수온이 올라갔고 그래서 뭐 2014년인가 9년 전에네요. 이 정리를 했다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남해하고 동해는 여기 해당합니다. 서해는 좀 지금 연구 중이고 서해는 잘 어려워요. 그런데 뭐냐면 수온이 계속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이 포천에서는 근데 100m 이하로는 수온이 내려갔습니다. 오히려 왜 내려간지는 모르겠지만은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어리에서 이제 고등으로 바뀌고 또 사로진으로 바뀌고 다시 또 이제 정어리로 오니까 골치가 아픈데 온도는 올라가는데 수온이 자체가 영향이 아닌 것 같고 뭔가 식물 플랑크톤이나 생태계 구조가 변한 것 같은데 이건 잘 몰라요 지금 일본에서도 잘 모르고 우리도 잘 모르고 정어리가 왜 올해 나타났는지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이제 그뭐 다른 사업이 있어가지고 요걸 좀 어, 살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유신재 박사님 저 한국 대학 키웠을 때 지금 정년 퇴직하셨지만은 남는 게 시간이니까 지금은 자료 가지고 정어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층에서 물이 차가워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열대 어종이 말치치에서 지금은 이제 청어대구로 바뀌죠, 찬물로. 여기 사는데 뭐 지금 그대로 맞아요. 지금도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청어대구 뭐 아이도 계속 잡히고 있는데, 그리고 했는데 뭐 어민들은 다 수긍하시더라고요. 어민들은 다 수긍하고, 뭐 요거 저하고 하고 뭐 크게 틀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요걸 얼마 주고 논문을 발표 400만 원, 연구비 400만 원 받고 이 논문 발표했는데, 400만 원. 잘 아시겠지만 이런 지난 40년 동안 이런 그림 하나 만들어내려면 저 킴스터나 가보세요. 최소 200억, 200억 연구비를 줘야 이런 그림 한 장 만들어내는데, 그냥 뭐 수산 쪽이고 또 싸게 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400만 원 해줬습니다. 해줘도 뭐 활용도 안 해요. 그 수산, 해양수산, 그 수산부 이런 데 발표를 해도 읽어보지도 않고. 그러면 어획량 남이다. 이건 뭐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아무튼 이건 뭐, 아까 남의 신화라는 건데, 제가 뭐 다른 거 자꾸 저 남의 신화 해가지고 하는 게 그, 우리나라 그 수산학자들, 뭐 옛날에 자꾸 어획 노동량 자를 쓰다. 어업자를. 그래서 어업자를 쓰지 마라. 어업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 MSY이 하는 거, 이런 거 들어보시면, 지속적 최대 생산량이라니, 또 잉여 생산 모형 이런 거, 전통적인 거, 그건 한지 엉터리다. 제가 그래서 동영상하고 강의 돌려놨어요. 아마 조회수는 뭐, 100도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수상가가 연구한 사람들 아마 보라고 제가 강의를 올려놨어요. 이거 쓰지 마라. 계속 쓰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데, 왜 쓰냐니까, 자기들 밥 줄이니까 쓰고 있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건 뭐 평생에 왔는데, 다른 거 하면 할 게 없잖아요. MSY. 그래서 이 인생은 완전 엉터리예요, 제가 보면. 엉터리하고 1970년도에 미국에서도 뭐 과학자들, 뭐 소상학자들, 이거 엉터리다가 뭐 추도 쏟아서, 추도 쏟아서 그래. 끝났다, 이거. 그래, 계속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도. 그래서 그 의학 노력량 자료를 가지고 자꾸 이건 쓰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 쌓아가지고 논쟁거리가 맞냐, 안 맞냐 해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생태계 다양하게죠. 지질학 들어가지고. 그 의학 노력 자료를 안 쓰고, 이제 환경 자료를 가지고, 이제 환경하시는 분들 있지만, 또 GIS도 있고, 대립도, 이제 요거 해양학 쪽인데, 전통 수산학이 아닌 이제 이쪽으로 가지고 제가 들고 와가지고, 초등학생도 알 수 있도록 그림 만들었죠. 자, 자면업은 대부분 대륙붕이 있어요. 난 대륙붕. 수심 200m 이하인 거죠. 이게 식물플랑크톤 색상량도 가장 높고, 물고기 99% 여기서 잡아요. 먼데 안 갑니다. 가도 물고기도 없고, 기름값 많이 드는데, 못 나까지 잡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대륙붕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륙붕 면적당 빼고 자료 작년 국제신문에 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국토 면적에서 대륙붕이 굉장히 넓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 제주도가 있어가지고. 제주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륙붕이 제일 높아요. 뭐, 일본보다 더 넓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굉장히, 그래서 우리나라 해양국가라는 이유가 이 그림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륙붕 면적 어획권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그 남용 많이 하는 거 한번 보자. 자, 일단 얼핏 봤을 때 우리나라 제일 작게 잡고 있습니다. 아니면 대륙붕 먼저 떠했고, 그 수산 선진국이란 노르웨이, 수산 선진국, 뭐 관리를 제일 잘한다는 노르웨이보다 3분의 1밖에 안 잡고 있어요. 심지어는 중국의 3분의 1밖에 안 잡고 있어요, 중국. 그 다음에 일본은 지금, 원래는 일본이 이 정도 잡았는데, 일본보다 더 많이 잡았잖아요. 근데 바보같이 감책 사들여가지고 망하고 있어요, 지금. 옛날보다 뭐, 반토막 절반도 못 잡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많이 잡고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그 다음에 러시아는 수산물 많이 안 먹잖아요. 아무래도 공식 통계만 봐도 우리보다 많이 잡고, 그 다음에 버린 거 있잖아요, 이거. 잘 안 먹으니까, 안 먹으면 버려버린다고요. 요까지 합치면, 일본까지 합치면 우리나라보다 2배 많이 잡고 있어요. 수산 안 한다는. 그래서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 우리나라 제일 잡고 있는데, 남해 간다고 규제 제일 많이 하는 나라, 내 나라, 일본보다 더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당시 MSY 해가지고, 뭐서 이래가지고, 못 잡게 해가지고 만든 결과가 이렇고, 우리나라 수산을 지금 망하게 하고 있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거만 봐도 알지만, 우리나라 뭘 많이 잡냐고, 일본보다 더 잡게 잡고 있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고. 그리고 또 뭐,
반박한다고 또 가지고 왔다 지도를 왜 영의 면적이 아닌 대륙비 면적까지 비교를 하냐고 그림이 넣어버려요. 또 그 무식한 이야기를 하다 얼마나 그 무식하냐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못하고. 이건 제가 뭐 일본은 영의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왜냐하면 200의 베타르스 경제 수량이 죠 그림은 없는데 가서 섬 하나에 심으면 반지름이 200헬인 동그라미가 자기들 영해가 되는 거예요. 저 태평양 중간중간하고 저 뭐 저 호카 뭐 이거 오키나와 있죠. 오키나와 섬 밑에 섬이 몇 개 있잖아요. 그쪽에 섬 쭉쭉쭉쭉 가면서 반지름 200마일 동그라미가 자기들 다 영해가 됩니다. 영해는 일본이 한 세계 6번째가 될 거예요. 엄청 넓어요. 국토면적에 비해서는. 그다음 넓은 나라 저 뉴질랜드가 있어요. 뉴질랜드 섬 몇 개 있거든요. 뭐 동그라미 뉴질랜드 나라가 그냥 막 그 요거에 한 몇백 배 되는 바다가 자기들 영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이렇게 200캐리 기준이 좀 불합리하기도 한데 어쨌든 그리고 국제에서 사회에서 정해나신 거지. 그래서 영해 면적이 아니라 대륙국을 해야 되거든요. 대륙국에서 이제 또 생선도 많이 잡고 하기 때문에 했다는데 그걸 또 수상강에서 반대한다고 일본은 작다 하면서 영해령 면적을 하면 우리가 일본보다 더 많이 잡는다 해가지고 반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한심해가지고 내가 뭐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그런 한심한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어린 고기 더 많이 잡고 많이 먹고 이런 포스트 보셨을 거예요.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런 걸 제 초등학교에 10년 동안 100%를 해왔어요. 초등학교 앞에. 이런 거. 더 큰 가치로 돌아옵니다. 이런 엉터리. 세뇌가 되어 있잖아요. 어린 고기 불산에서 먹으면 어린 고기 잡지 마세요. 버리고 오세요. 세뇌가 딱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뭐 제가 얼마나 엉터리인가. 돌아오는 거 아까? 저희들 명태 방류했잖아요. 180마리 방류했는데 17마리 새로 잡혔대요. 몇 퍼센트 생각해 보라고. 돌아오냐고, 저게. 0.00001%면 되는데, 어? 10% 정도 돌아오면 우리가 돌아왔다. 인정을 해주는데, 17마리 잡혔다 놓고, 뭐, 안 잡고 놔둬가지고 한 게 길가 이기라고. 돌아온 줄 안다고. 모든 물고기는 궁극적으로 다른 생물에 먹힙니다. 다른 포식자들에게. 다 먹혀요. 어릴 때는 99%다 먹혀요. 다 먹히고, 어른까지 살아오는 거는 딱 두 마리밖에 못 살아. 두 마리, 많아요, 두 마리, 두 마리. 내가 알을 200만 마리, 200만 마리 낳았다. 또 그 다음에는 300만 마리 낳았다. 평생 자기가 대구에서 알을 1000만 마리, 알을 1000만 개 벤다면은 어른으로 돼가지고 다시 알을 낳기까지는 두 마리밖에 못 살아남아요. 그래야 인구가, 그, 개체군이 장기적으로 피임을 이룬다고요. 그죠? 멸종도 안 하고 폭발하지 않고. 우리도 옛날 뭐, 둘만 낳자, 기르처럼 똑 마찬가지로 물고기도 170만 마리, 뭐, 1000만 마리 해봤자, 결국 나중에 하겠으면 두 마리만 살아남을 수밖에, 나머지는 다 다른 포식자에 먹히는 게예요. 그죠? 먹히는 게고, 그 다음에, 한번 물어보죠. 그러면, 양의장에서 키울 때 우리가 똑같은 무게, 이제 엽치를 키우는데, 요 작은 거 10마리입니다. 10마리 해가지고 한 마리 무게가 1g이고, 해가지고 토탈 해가지고, 1kg이 되죠. 네 마리, 한 마리가 1kg 가지고 한 마리를 먹는데, 자, 물론 값은 이 비쌉니다, 이게. 우리가 큰 걸 좋아하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작은 거, 큰 거 구분 안 하고 맛이 차이가 없다면은, 어차피 뭐 갈아가지고 먹는다면은, 자, 그러면 이때는 이걸 수확하는 게 1년까지만 키워가지고 1마리를 수확하는 게 낫는지, 아니면 4년 동안 기다렸다가 큰 거 한 마리를 잡는 게, 이 두 개 중에 어느 걸 키우는 게 생태 친화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또 생태계 오염을 덜 일으킬 것인가. 쉽게 말해서 지속 가능한 양식이 되겠냐 물어보면 어민들도 다 알아요. 여기 1번이라고. 여기까지 키우려면 얼마 많이 주고요. 뭐 항생제 많이 써야지 4년 동안 키우려면. 중간에 또 뭐 태풍 불고 망하고 얼마든지 위험 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순환이 빨리, 1년 만에 순환이 빨리 된다고요. 여기 키우려면 4년이 걸린다고요. 요걸 키우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지에서도 똑같은 양이면 쇠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콩을 먹는 게 낫잖아요. 단백질 요소로 두부를 먹는다든지. 이게 뭐 기후변화에도 탄소 저감에도 도움이 되고, 또 생태계에도 충격을 덜 주고, 바다도 또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요 작은 걸 먹는 게 좋다 말이에요. 요걸 수월해야죠. 그러면. 그런데도 작은 고기 많이 잡지 말았고, 이 자연 상태도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연에 가면 물고기 큰 거는 개체수가 작아요. 작은 건 개체수가 많고 법칙입니다. 그리고 개체수만 작은 거는 안 없어져요. 많이 작아도. 덩치가 큰 거는 개체수가 작기 때문에 똑같은 어획량이라도 이 멸종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소멸할 수 가지고 회복이 안 된다고요. 대표적으로 참나라라든지 특히 고래, 뭐 돌고래 이런 거 있죠. 또 뭐 물개 이런 거는 큰 어종이기 때문에 그 재생하는데 몇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멸종을 할 수 있지만 작은 거 이거는 멸종을 안 한대 말이죠. 금방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하는데 아무튼 서양에서는 이제 큰 고기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큰 고기 좋아하잖아요. 물론 작은 고기도 먹지만 대부분 큰 고기 좋아합니다. 작은 고기는 아예 먹지도 않아요. 다 버리고 그랬는데 서양은 이래 가지고 지금 계속 아래로 큰 고기가 이제 안 잡히니까 아래로 내가 지금 이제 작은 고기까지 계속 잡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 우리나라 큰 고기도 먹지만 작은 고기도 잘 먹어요. 멸치 잘 먹고 청어 잘 먹고 새끼고기 뭐 새꼬시라도 먹고 뭐 솔치 뭐 아까 노가리도 먹고 이 골고루 먹어야 생태계 충격을 덜 주지. 서양처럼 큰 고기가 쫙 골라서 먹으니까 저게 이제 지속 가능한 어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문화가 서양하고 다르고 일본도 큰 고기 좋아합니다. 큰 거. 참다랑어 이런 거 좋아하고 뭐 도미 이런 거 좋아하지. 그 뭐 꽁치 이런 거 서민 생선이라 가지고 요즘은 조금 먹긴 하는데 원래 먹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생태 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어획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작은 고기 먹고 큰 고기 먹기 놔두면 될 텐데 서양 따라 해가지고 작은 고기 잡지 마시고 규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서양 하던 걸 큰 고기만 잡으면은 서양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산진에 겪었던 거기로 다시 돌아가죠 이 말이에요. 그래 생각도 안 해보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였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저 잡아 어른 고기 잡지 말자고 우리 이렇게 광고를 지난 몇십 년 동안 해왔잖아요. 그 세뇌를 시켜놓고 제가 또 이거 아이라고 하니까 뭐 왜? 다들 놀래요. 다들 놀래요. 그래 이번에도 또 뭐 힘쓰던가 뭐 저 소식지 하나 있더라고요. 응고 의뢰가 와가지고 요 내용을 제가 그 응고를 썼어요. 30만 원가 준다 해가지고. 그래, 줬더니 뭐 연락이 왔더라고. 못 실어주겠대. 그 교수. 왜 못하니까 킴스트에서 요거 해양수산부 정책을 바로 막 비판하는 내용인데 못 실어준다고. 자기들은 그 해양수산부에 돈 받아 쓰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해양수산 공무원 시킨 거 아니에요. 알아서 기대라고 알아서. 그래서 내가 그거 가지고 또 싸우고 싫어가지고 제가 막 그 밑에 그 뭐 담당자들 뭐 하고 내가 싸가지고 막 하겠어요. 그냥 막 꼬포시키고 막 대신 현대양으로 보내놨는데 현대양은 이제 그렇게 다 실어주거든요. 그래, 한번 그런 요 이야기는 아마 다음 달쯤 그 현대양이 나올 겁니다. 그 다시 읽어보시고요. 예, 아무튼 뭐 제가 수산 광고를 오늘 책으로 안 냈는데 책으로 낼 겁니다. 책으로 내고 우리나라 수산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제가 뭐 다른 건 하기도 안 들고 제일 시급한 게 어선 크기 규제입니다. 남해 가지 말았고 1905년에 1910년인가 그때쯤 일본에서는 200톤 이하 더 이상 못 잡게 배 크기를 규제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150톤 이하 따라가지고 그 지금 저기 10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지금 100년 그대로. 근데 여기 이제 러시아겠는데 러시아는 뭐 만 톤, 뭐 이게 한 3, 4천 톤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선이라는 안에 공장이 있어요. 팩토리 식이 돼가지고 배를 크게 잡을 수 있는 안에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잡아가지고 바로 냉동 보관을 바로 그 안에 통조림을 만들어버려요. 통조림을 만들어가지고 완제품 만들 포장을 딱 해가지고 다 만들어버려요. 배 안에서. 배 안에서요. 그러니까 거의 자동화되어 있고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한번 나가면은 몇 달 동안 주업해가지고 바다에 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배는 어쩌냐면 한번 갔다가 배 좀 차면은 이제 운반선에 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이제 배 잡은 거 실어가거나 아니면 그 본선이 직접 가서 이제 그 항구에 내려놓고 다 대부분 그래요. 잡아 다시 나가지고 또 잡아갔다가 다시 또 항구에 들어가야 돼요. 왔다 갔다 기름값이 얼마입니까? 대부분 기름값인데 잡았다가 나갔다가 그 배 가득 차면 다시 들어갔다 풀어놓고 왔다 갔다. 그 기름값 얼마일까요? 그냥 나간 집에 거기서 천천히 가면 되잖아요. 천천히 가면서 작업하면서 기름값부터 얼마 절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를 크게 해줘야 우리가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논리에 따른 업의 효율을 깨할 수 있는데 100년 전 그대로
배 크기뿐만 아닙니다. 제가 더 한심한 거, 여기 대형 선망일대, 이거 알지, 이 선단으로 구성이 되는데, 선단. 거기 100년에 규제한 그대로, 지금 그대로예요. 뭐냐면, 거기 보면 등선이라고 해요, 등선. 등선이 두 대가 있습니다. 배가 5대, 본선이 있고, 뭐, 등선이 있고, 뭐, 배가 있는데, 등선이 두 대가 있는데, 등선이 뭐냐면은, 등자도 우리나라 한자에 넣는 등자인데, 한번 등불한테 등자인데, 옛날에 이제 집어등이 없으니까, 기름 떼가지고 호롱불 피웠잖아요. 그죠? 그 배가 그걸 대신 이제 따로 지금 LED니 이런 집어등이 있는 게 아니고 100년 전에 따로 이제 등선이라 가지고 그걸 이제 불을 비쳤어. 그래가지고 고기를 잡고 또 밤에 작업하려고 또 불을 밝혀야 되니까 지금 그 필요 없잖아요. LED 등 있고 그냥 배에 붙이면 되는데 그걸 지금 그대로 하고 있어요. 100년 전에 그대로예요. 지금도 등선 못 바꿉니다. 그대로 딱 하고 그다음에 잡는 장소 똑같아요. 잡는 해요. 고등, 댕스망은 낫다 해서 뭐, 멸치, 근연망, 멸치만 잡아야 돼요. 멸치만. 멸치만 잡아야 돼요. 기후변화로 어종이 바뀌어도, 뭐, 지금은 정어리가 몰려와도, 멸치만 잡고 법이 됐어. 정어리 한 마리만 잡으면 그냥 불법이에요. 이런 엉터리법을, 이거 작년에 제가 앞서 막, 이런 엉터리법도 없다. 그래서 뭐, 그물에 눈이 달리냐고, 어떻게 정어리를 안 잡고 멸치만 잡을 수 있냐고, 당신 한번 방법을 그물로 한번 잡아봤냐고, 어떻게 정어리 가가지고 멸치만 잡을 수 있냐고. 어? 그러면, 제가 물어, 그러면 자기들은 그 뭐 용존산소 부족 죽었다더라고요. 제가 그걸 했어요. 자, 가서 정어리는 잡혔을 경우 보면 90% 이상은 정어리 있을 건데, 10%는 멸치였는데, 자, 기성근인망, 뭐 멸치 근인망이라고 하죠. 자, 그럼 정어리 떻게 했을 것 같아? 수입에 못 팔아요. 수입한장. 그럼 뭐지? 3회를 하든지, 3회도 꽉 찼다. 뭐지? 그리고 어느 수밖에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또 켈론이 나오는데 아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사고 나자마자 10월 3일 날, 마산 쪽에, 통영 쪽에 기성 근인망 조합이 있다고요.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알아보라고 버린 것 같은. 어디서 버린지 제가 확실히 안 사람 물었는데, 저는 통영 바깥쪽에서 버린 줄 알아서 그냥 떠내려온 줄 알았는데, 마산항 안에서 버렸다도 마산항 안에서. 그때 10월 3일은 이제 휴일이잖아요. 연휴 휴일인데, 조업을 안 했는데, 그것도 또, 이치정부를 끄고 또 조업했어요. 다 알잖아요. 이치정부 불법이죠. 지금은 이치정부 끄고 조업을 했는데, 많이 잡아 버렸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민들이 저한테 거짓말 했겠어요. 예? 자기들은 불리한 내용인데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뭐 아니라고 뻑 우기는데, 한편 어선 크기 규제. 요걸 100년 전에 규제가 그대로 남아가지고 우리나라 어업을 발목을 탁 잡고 있어요. 그래, 요거 하나 없애는데 제가 그래, 혼액을 허용해줘. 섞어잡기 이제 저글이 잡게 해줘요. 올해부터 실험 사업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막 얼마나 뜨대요. 방송국마다 다 나오고 막 언론 기고도 하고 제가 뉴스 검색하니까 정어리 정석권 하니까 한 기사가 4, 50개 뜨더라고. 얼마나 뜨들이 쨌든지 제가. 그러니까 조금 바뀌어가지고 올해 뭐 시범 사업 해가지고 정어리 잡게 해준다고 7월 1일부터 시범 사업 뭐 그것도 마음 바뀌면 할 수 있다 이 말인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1월 달인가 통영에 가가지고 기승전협망 그 조합원들 만나고 와가지고 당신들 뭘 해주면 망하겠다 뭐 해주면 멸치업이 안 망하게 하냐니까 뭐 이야기하고 그러면 혼액 허용해 주면 되냐고 혼액 이 스크 잡기 그 해주면 자기는 무조건 살아남는데 근데 그걸 저한테 건의할 생각도 못 하더라고 왜냐니까 아니 하도 못하게 해가지고 자기는 이거 아예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혼액 해주면 되겠네요 이러니까 그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더라고 저보고 뭐 당당 못 하는데 뭐 하는데 자기한테 운이 좀 좋아가지고 운이 나쁜지 좋은지 저리 내려와가지고 막 제가 때리고 이래가지고 막 문제 사람들이 수산업에 관심 가지니까 막 관심 가지고 하니까 올해 조금 바뀌어가지고 여하튼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민들 기성 근무만 하는 분들은 막 교수님 어떠면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 간지 바뀌던데 하면서 막 합주는 뭐 삽치를 때 보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엄청 변화해요. 완전 망할 줄 알았는데 이제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 조금만 변화 가지고. 그래서 제가 바꾸기도 힘들지만 요거 그래서 조금이라도 바꿔놓으면 어민들이 숨통이 트는 게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이제 책도 펴내고 이러는데 아무튼 뭐 이런 내용이 제가 뭐